시련을 발판 삼아 인생을 바꾼 공인노무사 구건서. 가난이 싫어 가출했던 소녀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소년원 생활까지 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소년원에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뭐 죄는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내가 앞으로 뭐 10년이나 20년 또는 3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사는 게 좋은지, 마침 그때 그 노무사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아, 이게 내가 할 일이다. 3년간의 노력 끝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 그는 굵직한 노사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년원 출신 공인노무사 구건서 씨를 소개합니다. 그 소개를 이렇게 할 때 지금도 이제 자막이 나오지만은요, 소년원 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예, 감추고 싶었죠. 네. 잘 감췄었는데 네. 최근에 밝혔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것도 네. 제 인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라. 네. 예. 오늘 그러면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살아오면서 네. 느꼈던 그런 감정들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건서 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노무사 하면 잘 모르시죠? 일했는데 돈 못 받았다든지 산재를 당했다든지 또는 부당해고를 당한 그런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노무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굉장히 뿌듯하고 참 마음이 흡족했었는데, 문제는 제 자신이 제 스스로를 이렇게 인정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가족한테도 얘기를 못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즉, 저는 비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가지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돈이 없었고,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녔고, 학교를 못 다니니까 좋은 직업을 못 가졌고, 또 선천적으로 좀 내성적이라 배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부족한 4가지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어렵다고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왜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 뭐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 배금 밀가루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2등 밀가루. 그걸로 수제비하고 칼국수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도, 우리가 세를 얻을 그런 돈이 없으니까 왜 그 땅을 파고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져가지고 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으로 한참 사춘기 때인데 얼마나 좀 폼 좀 잡고 싶겠어요, 그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근데 뭐 등록금도 못 내는 처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더러운 세상 나가서 참 돈이나 슉 벌어보자라는 그런 할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배짱도 좋았죠, 그죠? 나가서 공장이나 들어가자 이렇게.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참 중학교 3학년짜리 깎아머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공장에 문을 두드렸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안 된다고 하고, 식당에도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여러 가지 등등이기 때문에 안 받아주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가져나간 돈 떨어지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 이렇게 밥도 사 먹고 하다 보니까 돈 다 떨어지니까 밥을 굶게 되잖아요. 근데 한 5일 정도 굶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역에 또는 터미널 같은 의자에서 이렇게 많이 쉽니다. 그런데 그때 동마장 터미널이 있었는데 거기 그 쇼파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왜 그 남편이 떠나가는지 그렇게 아쉬운지 얘기를 하느라고 핸드백을 옆에 놓고 왜 쳐다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제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쳐다보길, 그럼 저걸 내가 가져가서 저 안에 돈이 들어있겠지. 어린 마음이죠, 배고프니까. 그래서 그거를 들고 나와서 아주머니한테 안 걸렸습니다. 그 청계천 뚝방에 가서 이제 열어봤더니 한 5,000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밥 사 먹고 빵 사 먹고
그리고 뭐 핸드백은 버렸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이제 배는 찾는데 저녁이 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집에는 못 들어가겠고 등등. 그래서 다시 이제 터미널 근처로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당연히 나왔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에 잡혀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다시 서대문구치소에서 또 불광동 소년원으로 또 춘천 소년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돈 5,000원에 뭘 거기까지 갔다 왔냐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집에 알려지거나 친구한테 알려지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고하다, 고아원 탈출했다, 집도 없다 등등. 그러니까 이제 왜 조서에는 다 뭐로 돼 있어요? 그냥 고하다, 나가면 또 도둑질 할 거다 이렇게 해갖고 소년원을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소년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밥을 먹여주니까 배는 안 고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와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진 어린 학생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대부분 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저 육체적인 노동을 하거나 또는 길거리 장사라고 많이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주로 했었고 포장마차, 뭐 화장품 외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어려운 이제 생활을 했었죠. 근데 그래도 장가는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25살 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장가를 갈 때 여러분 소년원 갔다 왔다, 중학교 중퇴했다, 뭐 등등등 하면 시집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학력도 다 거짓말로 했고 그 다음에 소년원 갔다 온 것도 얘기 당연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일단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때 화장품 외판을 했었습니다. 화장품 외판이라는 게 뭐냐면 외상으로 주고 외상으로 이렇게 수금을 해다가 왜 이제 입금시키고 나머지를 제가 갖는 그런 건데 수금이 잘 안 되잖아요. 제 아내는 이제 애를 이렇게 낳았었는데 애를 낳고 이제 밥을 굶어서 젖이 안 나오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배를 골았어요. 참 제가 한심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왜 가난한 집안이 싫어서 집을 탈출하고 가출하고 소년원까지 갔다 오는데 나도 또 똑같이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거를 이렇게 물려주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무시무시한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살하자. 이렇게. 내가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강까지 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너무 추울까봐. 근데 그때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에 한강으로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아마 못 뵀죠. 그죠?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다시 한번 크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떡할 건가? 하나씩 하자. 저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40살이 넘어가면 옛날 얘기를 하며 살도록 해주겠다. 고생하지만 그때까지 좀 참아보자.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왜 먹고 사는 데는 택시 운전이 그때 제일 좋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허증을 따고 택시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택시 운전이 24시간이라고 24시간 이렇게 잠을 자고 하는데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진짜 저한테는 좋았던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줬잖아요. 밥은 안 굶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보니까 두 번째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못했던 공부가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떠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하다 보면 왜 노동법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노동법이. 왜냐하면 뭐 거기 보니까 월차도 줘라, 주휴도 줘라, 무슨 왜 권리가 되게 말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택시회사는 그런 거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사장님한테 이제 법전을 가져가가지고 이거 왜 줘야 되는데 안 주느냐 그랬더니 다 주더라고요. 3년치를. 그래서 이게 참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했고 그래서 노동운동의 그런 조직이나 운동보다는 저는 법을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참 운이 좋았어요. 그때 마침 공인노무사제도가 8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회 시험이 가만히 보니까 노동법하고 인사관리하고 뭐 이렇게 제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즉 평소에 해놓은 공부가 조금 도움이 됐었겠죠. 근데 뭐 주변 친구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네가 뭐
학력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그때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인 줄 알았어요. 왜? 가짜로 썼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미친 짓을 했냐면 하도 시간이 안 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들에다가 법전과 책을 오려 붙여서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걸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손님들한테 왜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여기 앞이 시야가 불량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시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방송대 테이프를 듣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왜냐하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소년원 갔다 온 거 우리 집사람이 몰랐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무진장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떳떳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고 또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 등등등을 하면서도 계속 이 얘기를 언제 할까 이렇게 얘기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왜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무엇을 할지 어떤 걸 할지 막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굉장히 세상에 좀 불만이 많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는 저는 굉장히 왜 이 가슴에서 울러오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대학교도 나왔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잘 둔 덕에. 아, 그건 아니구나. 근데 어떻든 그런 불만이 많은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가난하고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년원도 갔다 왔다. 결국 제가 저 자신, 지금까지는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살아왔다, 열심히 살아 얘기를 했지만 제 스스로가 항상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응어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응어리가 이렇게 풀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당해지고 떳떳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 소년원 같은 데 가서 그 고생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특강을 많이 해줍니다. 물론 일반적인 강의도 합니다만은 어쩌면 제 인생도 여러분의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막 쓰다가 잘 안 써지면 찢어버리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그죠? 제 인생도 찢어버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도 제 겁니다. 결국 어렵고 힘들고 부끄러운 거지만 그것도 제 인생이라는 거죠. 제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걸 다시 복원해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만석부자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보통 하잖아요. 다 걱정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시간이 가면서 또 살아내면서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마라톤,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달리다 보면 우리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제 인생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건서 씨의 그 인생은 정말 쉼없는 도전이자 네. 계속해서 달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또? 예,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제가 먹고 살고 공부하는 거 주로 했다면 제가 이제 가진 지식이나 지혜를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소년원생들을 비롯해서 특강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꿈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더 값진 인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너무 힘드셨지만은 이제부터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또 인생을 사신다고 그러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공감 온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이란 없다. 과연 이 강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끝쪽까지 올라갈까요? 공감온도 91도를 기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을 통해 찾은 행복한 삶. 개그우먼 이성미. 강연 주제 누구 때문에 사십니까의 공감온도는 93도. 시련을 딛고 진정한 나를 되찾은 김지연. 강연 주제
나를 살리는 다이어트의 공감 온도는 91도. 소년원 출신 공인 노무사 구건석. 강연 주제 부끄러운 인생이란 없다의 공감 온도는 91도였습니다. 자, 세 분의 강연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이성미 씨는 방송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 그랬지만 이렇게 강연 많이 해보시진 않았죠? 많이 안 강연은? 해봤죠. 네.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서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 시간을 내서 뭐라도 하나 건져 가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건진 것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 가서 사용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변한다면 그래서 아마 세상이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요. 거기에 예. 큰 지금 몫을 하신 거예요. 아, 진짜. 구건석 씨는 오늘 강연하시고 어떠셨습니까? 예, 저도 오히려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거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운 것 같고요. 행복한 삶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지연 씨도. 저도 좀 흔치 않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얻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치유받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외모로 좀 고민하는 많이 친구들도 좀 더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세 분에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백도씨 어떠셨습니까? 인생이라는 그 힘든 고비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찾는 방법을 같이 생각을 해보는 프로그램 강연 백도씨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감동적인 이야기 많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지루한 삶에 뭔가 잊고 있었는데 비타민 같이 촉진제가 돼가지고 그거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잊고 살았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강연 백독씨는 인생의 교훈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강연 백독씨는 카수분이다. 뭐든지 나와도 끝없이 계속 나오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 공감 방송이다.